네, 안녕하세요. 닥터부자빠입니다. 네, 오늘 제 네이버 카페에 올려주신 구독자분의 사연을 한번 같이 읽어보고요. 부동산 고민 상담 하는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제 부동산 상담 게시판에 있고요. 제목이 이거네요. 자유롭고 싶어요. 닥터부자빠 도와주세요. 라는 사연을 가지고 와봤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같이 한번 읽어드릴게요. 안녕하세요. 닥터부자빠 유튜브 채널 입문 후 블로그 카페까지 오게 된 구독자입니다. 닥터부자빠님의 선례를 따라서 대기업 직장인으로서 40세 경제적 자유를 이루고 싶어요. 도와주세요. 라는 글이었고요. 기본 정보를 보면은 35세의 동갑내기 부부시고 아직 자녀는 없는데 이제 준비 중이라고 하셨습니다. 대기업 맞벌이이신 것 같아요. 소득이 굉장히 높죠. 세후로 한 1200만 원 정도 버신다. 그리고 저축도 보면 많이 하십니다. 700만 원 정도 저축을 하고 계시고, 자산도 가지고 계시는데, 수원역 푸르지오자이 30평의 실거주 중에 있습니다. 여기가 이제 최근에 실거래된 금액을 봤을 때는 한 7억 5천 정도 되고, 대출은 많이 없네요. 9천밖에 없고요. 취득일이 21년 3월경에 취득을 하셨고, 추가적으로 현금이 또 있습니다. 현금이 4억이 있고, 부채 또한 없네요. 그러니까 나이에 비해서 자산을 많이 일군 것 같아요. 물론 이제 부모님으로부터 증여나 상속이 될 수도 있지만은 결과론적으로 이 현재 상황을 봤을 때는 자산이 많은 편에 속한다라고 생각이 되고, 투자 목표도 높죠. 보면 2030년에 자산을 이제 30억 이상 불리고 싶다. 지금 2024년도니까 6년 안에 30억 이상 불리고 싶다라고 하셨는데, 충분히 가능성이 있는 목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지역이나 이런 선정을 잘 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 지금 고민이신 내용을 좀 보면은 안정적인 저축으로만 살아왔습니다. 소득에 비해 검소하게 생활하면 넉넉하진 않지만 부족함 없이 살 수 있다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닥터부자빠의 투자 원칙에 깊이 공감하게 되었고, 앞으로 함께할 아이를 위해 용기 내어 공격적인 투자를 해보려 합니다라고 하셨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봤을 때는 현재 가처분 소득과 어떤 현금성 4억을 들고 있고 수원역 푸르지오에 거주를 하는 게 어떻게 보면 굉장히 공격적인 자산 투자 포트폴리오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항상 강조하는 상위급지에, 그리고 투자 원칙에서 보면 상급제 갈아타기 3원칙이죠. 이걸 말씀하신 것 같아요. 자산 2배, 상급제 또 2단계, 거저거 투자 분리, 이 논리가 공격적인 투자가 아니라 굉장히 보수적이고 수비적인 투자의 방향입니다. 왜냐하면 좋은 지역에 우리가 자산을 옮겨놔야지만 그런 자산이 많이 오를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근데 반면에 우리는 대부분 안전한 투자를 한다라고 생각을 해서 본인이 보는 지역, 본인 거주 지역 주변에 자산을 포트폴리오를 삼는 것이 결국 이제 안전한 투자는 아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강조하는 거는 공격적인 게 아닙니다. 굉장히 수비적이고 안정적이고 안전하게 자산을 올리는 방법이다라고 생각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고민하시는 게 있어요. 그래서 좀 정리를 해가지고 같이 한번 살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서두에 말씀을 드렸었죠. 충분히 자산 30억 달성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2024년인데 6년이라고 목표를 잡으셨는데 6년보다 더 앞당기실 수도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물론 이제 지역의 선정과 방향성만 잘 올바르게 선정이 된다라고 하면 충분히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만큼 소득도 높고요. 자산도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생각하신 거를 하나하나씩 좀 나열을 해볼게요. 상급지 투자 1안. 일시적 2주택 적극 활용해서 입주권을 매입하겠다. 신용대출 기준으로 봤을 때 현재 2억 정도 확보가 가능해서 현재 현금이 한 4억 정도 있으니까 12억에서 13억 사이 정도 되는 아파트를 갭 투자하겠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전략은 한 12억에서 13억 저평가 주택 매수 후 호재 반영까지 기다리면서 입주권으로 양도세, 비과세 목적이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상황 속에서 이제 보신 지역들이 인덕원, 푸르지오 엘센트로, 그리고 광명역, 서밋 플레이스, 그리고 성동구에 있는 센트라스, 그리고 동작구에 있는 상도 힐스테이트 25평이라고 말씀을 하셨고요.
또 다른 안은 뭐 갭 6억으로 여기를 투자하고 1년 후에 본 주택 매도하여 입주권을 뭐 확보하겠다라고 이제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뭐 한 6억 이렇게 나눠 가지고 투자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신 것 같고 1년 후에 본 지역은 뭐 인덕원 퍼시비얼과 그 뭐 16구역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거는 1년 후의 지역이니까 지금 뭐 미리 예측을 해가지고 제가 뭐 의견을 드리기보다는 현재 상황에 맞춰가지고 현재 상황에서 어느 지역을 보시는 게 맞는지에 대한 의견을 먼저 드리면 될 것 같고요. 1년 후에 또 상황도 달라지기 때문에 그 시점에 지역을 좀 다시 보시는 게 저는 더 올바른 선택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단지를 여러 개 말씀을 하셨는데요. 이거를 다 볼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성격이 좀 비슷하거든요. 인덕원 엘센트로 34평하고 광명역 썸밋플레이스 34평은 사실은 해당 지역에서 대장급의 단지이고 사실은 서로 시세가 좀 비슷합니다. 연동이 되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래서 둘 중에서 이제 하나만 보면 될 것 같고요. 입주권 중에서도 인덕원 퍼시비어를 말씀을 하셨는데 얘도 이제 인덕원 엘센트로랑 시세가 연동이 되는 단지니까 인덕원 퍼시비어까지 굳이 볼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이 중에서 뭐 인덕원 엘센트로 정도 하나 보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성동구에 있는 센트라스하고 뭐 상도동에 있는 힐스테이트도 성격이 좀 비슷하다 보니까 해당 지역에서 좀 대장급 단지잖아요. 그래서 센트라스 정도 이제 하나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지도로 설명드릴 때 이 두 개를 보면 될 것 같고 그 중에서는 또 금호 16구역은 약간 성격이 좀 다르잖아요. 지금 이제 관리 처분이 났고 요런 단계에 있는 정비사업구역이니까 금호 16구역까지 하나 언급을 해가지고 이제 같이 말씀을 드리면 첫 번째 의견에 대해서 충분히 의견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이제 두 번째 의견입니다. 상급지 투자 이안이다라고 하셨고 똘똘한 한 채 또는 뭐 입주권 뭐 같은 얘기겠죠. 결국에는 내 집을 팔고 똘똘한 한 채로 바꿔놓겠다라는 계획이신 것 같고 현 주택을 매도를 하고 10억 투자 시드를 확보 후에 이제 거주와 투자를 분리하겠죠. 월세나 전세를 거주를 하고 갭 투자나 입주권에 투자하겠다. 갭 투자로는 파크리오, 헬리오시티, 방배동, 준신축을 말씀을 하셨고요. 입주권으로는 노량진 뉴타운, 만약 가능하다면 방배 13, 6구역 이렇게 언급을 하셨는데 일단은 이 지역도 역시 뭐 다 볼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갭 투자로서 이제 파크리오하고 헬리오시티가 하나는 약간 구축이고 하나는 뭐 신축급에 속하는데 시세가 큰 차이가 없고 시세가 좀 움직이는 것도 거의 비슷하다 보니까 헬리오시티 하나만 좀 보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방배동에 있는 준신축 단지 하나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땐 노량진 뉴타운이 여기에 낄 체급은 아닌 것 같고요. 제가 봤을 때 노량진 뉴타운은 굳이 검토할 필요가 없을 것 같고 방배동에 있는 뭐 13구역 일대를 같이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자산이 이제 30억이라는 얘기는 현재 화폐 가치 기준으로 30억을 만드는 건데 내 집을 팔고 똘똘한 한 채를 가는데 노량진 뉴타운 84가 현재 화폐 가치 기준으로 30억이 될 수 있는 지역은 아니거든요. 물론 이제 미래 시점엔 되겠죠. 근데 현재 화폐 가치 기준으로 우리가 좀 판단을 해봤을 때는 아무리 긍정적으로 한강변을 본다라고 하더라도 이제 20억대 한 초중반 정도 될 수 있는 지역이니까 그런 지역은 뭐 굳이 볼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내가 일시적 1가구 주택을 할 것이냐 아니면 현재 주택을 팔고 똘똘한 한 채를 갈 것이냐의 질문이신데 큰 틀에서 이거에 대한 답변은 일시적 1가구 주택을 하려는 목적 자체가 결국에는 똘똘한 한 채라고 하면 저는 지금 시점에 똘똘한 한 채를 바로 가는 게 더 좋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마 이제 1번으로 내가 일시적 1가구 주택을 하려는 취지 자체는 제가 잘 이해를 하죠. 왜냐하면은 내가 가진 것도 오르고 사는 주택도 시세가 올랐을 때 두 개를 팔고 뭉쳐가지고 이제 좋은 걸 살 수 있으니까 이제 그렇게 생각은 하실 수는 있는데 앞으로의 어떤 시장 방향 자체는 과거의 시장처럼 고루고루 다 오르는 그러니까 모든 자산이 다 오르는 시장이 아니라 오르는 주택만 더 많이 오르는 형상이 계속 벌어질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궁극적인 목적 자체가 자산을 많이 불리고 좋은 지역으로 핵심 지역으로 가는 거다라고 하면은 뭐 일시적 1가구 주택보다는 핵심 지역을 지금 사는 방향을 우선해서 보시는 게 조금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지도를 하나하나씩 보면서 같이 살펴보시면 되겠죠.
첫 번째로 이제 인더건 프루지오 엘센트로를 이제 말씀을 하셨습니다. 뭐 제가 이제 방송에서도 몇 번 언급을 했기 때문에 이 단지를 뭐 선택을 하신 것 같은데, 일단 시세를 좀 보면은 뭐 최근에 이렇게 소폭 이렇게 반등을 하긴 했거든요. 근데 그래프를 보면은 뭐 전고점에 거의 한 16억 정도인데 거기에는 못 미치는 것처럼 보이긴 해요. 근데 이게 과거 전고점이 시세가 여러 개 찍혔었으면 이게 사실 향후에 시세가 다시 반등을 할 수 있다라고 볼 수도 있지만은 이게 16억대가 딱 한 개가 거래가 된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단기간 안에 어떤 뭐 GTX 호재 그리고 외부 변수요에서 오버슈팅된 감이 있어서 인더건 프루지오 엘센트로 지금 시점에 내가 투자를 해서 뭐 전고점을 뚫고 뭐 그 이상 올라갈 수 있는 단기간 안에 그런 주택은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한 13억 정도 내외 시세가 이 아파트 가치가 대부분 다 반영이 되어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굳이 내가 지금 투자를 해가지고 인더건 프루지오 엘센트로를 뭐 갭 투자를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죠? 우리가 얘도 이제 투자한다는 거는 투자를 했을 때 시세 차익을 많이 보기 위함인데 그러기에는 좀 시세 동력이 좀 약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지역이에요. 센트라스를 말씀을 하셨는데, 센트라스는 사실 매수 타이밍이 약간 좀 늦은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시세를 보면 이미 전고점을 좀 뚫어버렸죠. 전고점을 뚫고 더 오버슈팅 됐기 때문에, 물론 이 단지가 해당 지역에서는 대장급 단지는 맞거든요. 근데 우리가 이제 투자로서 지금 시점에 검토하는 거는, 그렇게 좋지는 않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뭐 인더건 프루지오 엘센트로도 마찬가지고 뭐 센트라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투자로서는 그렇게 좋아 보이지는 않고요. 그나마 이제 첫 번째 안 중에서 우리가 뭐 일시적 1가구 주택을 한다라고 할 때 가장 괜찮은 거는 금호 16구역인 것 같아요. 그래서 얘를 내가 현재 수원에 아파트 있으니까 그냥 거주를 하시고요. 수원에 아파트도 가격이 좀 내렸거든요. 그래서 이 아파트도 시세가 좀 올라갈 수 있으니까 수원을 보유를 하고 이 금호 16구역을 하나 더 사서 좀 관리 처분이 난 입주권이니까 1주택 1입주권 비과세 특례를 해가지고 오래 좀 끌고 가서 자산을 많이 뭉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뭐 제가 말씀을 드렸죠. 결국에는 내가 이제 일시적 1가구 주택을 하는 목적 자체가 뭐 상급지로 뭉치기 위함이다라고 하면 지금 매도해서 상급지를 바로 가는 선택이 조금 더 나을 수는 있다라는 얘기죠. 물론 이제 금호 16구역을 뭐 보시는 분들 중에 시세를 좀 분석을 해보면 뭐 추가 분담금이나 뭐 이런 것들을 봤을 때 현재 어떤 주변 시세랑 큰 차이가 없을 수도 있다라고 생각이 돼서 뭐 투자성이 낮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뭐 입주하면 생각보다 시세가 많이 반등을 할 수 있는 지역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해당 시점에 공급량이 워낙 없기 때문에 신축이 굉장히 많이 귀할 겁니다. 그래서 1번의 안, 우리가 일시적 1가구 2주택 중에서는 뭐 금호 16구역을 저는 가장 추천을 드리고 싶고요. 이제 두 번째 안이죠. 두 번째 안은 뭐냐면 현재 주택을 매도를 하고 뭐 똘똘한 한 채를 가겠다의 질문이신데 제가 뭐 여러 단지를 다 볼 필요는 없다라 그랬죠. 헬리오시티 하나 보고 방배동 준신축을 보고 뭐 노량진이 여기 낄 체급은 아니니까 방배 13하고 뭐 요 지역을 같이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헬리오시티죠. 헬리오시티도 보면 물론 매우 좋은 단지고 앞으로 시세는 더 올라갈 거긴 한데 이미 전고점을 뚫고 넘어갔어요. 그래서 지금 뭐 내가 투자로 보기에는 조금 아쉽죠. 타이밍이 좀 너무 많이 아쉽습니다. 그래서 투자로 보기에는 조금 아쉬운 단지라고 생각을 하고요. 두 번째 이제 방배 아트자이 같은 경우에 보면은 얼핏 보면은 얘도 뭐 전고점을 뚫은 것처럼 이렇게 보일 수는 있는데 제가 봤을 때 시세가 거의 오르지 않은 거죠. 왜냐면은 21년도가 이제 전고점이라고 할 때 그때 한 23억이었는데요. 지금 매매가 국편 기준으로 봤을 때 한 24억밖에 안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1억밖에 안 올랐어요. 왜냐하면 주변에 지금 강남권의 주택들이 거의 한 10억씩 올랐거든요. 반포 같은 경우에는 10억 이상 올랐는데 바로 아래가 이제 방배인데 물론 이제 방배에 있는 규모가 큰 단지는 아니지만 이 단지 같은 경우에는 시세가 지금 거의 반등을 안 한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방배동에 있는 뭐 준신축급의 단지는 뭐 투자성이 괜찮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린 거죠. 또 제가 봤을 때는 이런 준신축의 단지가 나열하신 것 중에는 가장 좀 괜찮아 보이고요.
물론 해당하는 이 단지 자체가 단독으로 시세가 이렇게 많이 올라간다라기보다는 이거 가치가 상품성 자체가 높아서 올라간다라기보다는 주변에 있는 지역들이 대규모로 개발이 돼서 이 시세들이 많이 올라갈 거라서 해당하는 소규모 단지지만 충분히 이게 견인해 줄 수 있는 역할을 할 겁니다. 그래서 이왕 갈 거다라고 하면은 방배동에 있는 뭐 재건축이 지금 한창 진행하고 있는 입주권을 가시는 게 맞는데, 현재 가용 시드를 제가 봤을 때는 뭐 12억에서 13억 정도인 것 같아요. 이 자본 가지고 내가 거주하고 투자를 또 분리를 하셔야 되니까 거주 비용이 또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자본으로는 방배동에 있는 이런 재건축 입주권 같은 경우에 34평을 사기는 어려운 자본이거든요. 그래서 25평 정도를 볼 수 있으니까 25평이거나 제가 말씀드렸던 방배동에 있는 준신축은 충분히 우리가 34평을 전세를 끼고 살 수도 있거든요. 둘 중에서 급매를 우선해서 검토하시는 게 가장 좋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방배동 같은 경우에는 아직 시세가 많이 오르지 않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미래 가치에 비해서. 그래서 가장 우선해서 보시는 게 좋을 겁니다. 입주하면 평당 1억이 아니라 저는 1억 5천도 갈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미 지금 바로 위에 이제 반포 같은 경우에는 1억대 후반을 하거든요. 근데 좀 더 거시적으로 봤을 때는 반포 일대에 1, 2, 4주구라던가 3주구 등이 입주했을 때는 평당가가 2억이 넘어갈 거란 말이에요. 한강변에. 그래서 방배동이 평당 1억이면 굉장히 저렴한 겁니다. 그래서 방배동을 가장 우선해서 저는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내용을 좀 요약을 해볼게요. 30대 중반에 맞벌이 부부시고 자녀는 없고요. 소득이 한 1,200만 원, 저축을 700만 원이나 하시고요. 수원역 푸르지오자의 30평 보유 실거주 중입니다. 시세가 7억 5천, 대출 9천, 현금을 4억까지나 가지고 있어요. 목표를 봤을 때 2030년에 자산 30억이라고 하셨는데 충분히 가능성 높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1번의 안으로서 일시적 2주택을 한다라고 하셨어요. 뭐 인덕원 엘센트로, 광명역에 있는 아파트, 센트라스, 상도 힐스테이트, 인덕원 퍼시빌, 금호 16구역 여러 개를 말씀을 하셨는데, 이 중에서는 금호 16구역을 가고 1주택, 1입주권 비과세 특례를 가져가시는 게 좋은 것 같고요. 근데 이 목적 자체가 궁극적으로 내가 상급제 한 채 그리고 자산 30억을 달성하기 위함이다 라고 하면, 전 단계라고 하면은 그냥 2번을 바로 가시는 게 좋겠죠. 그 상급제 한 채 전략인데 파크리오 헬리오시티, 방배동 준신축, 방배동 13, 6구역, 노량진 뉴타운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제 결론은 방배동 준신축 34평이나 또는 13구역 같은 경우에 당연히 34평이 좋지만은 자본이 좀 부족할 것 같아요. 여기를 살려고 하면 거의 10억대 후반 정도의 지금 현금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25평 정도의 가능성이 있으니까 둘 중에서 뭐 급매가 거의 없을 것 같긴 한데 급매를 좀 우선 해가지고 매수하시게 되면은 충분히 목표로 하셔도 2030년이 아니라 그 이전 기간에도 자산을 30억까지 달성할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오늘 말씀드린 내용은 여기까지이고요. 제 영상이 좀 도움이 되셨으면 구독하기,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닥터부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